자, 유행편의 챕터 17번째 이야기. 자, 문장을 주어진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역시 이 문제도 순서 배열과 마찬가지로 이건 주제문과는 상관이 없는 거야. 주제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 뭐 보편적으로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될 수 있다?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돼. 그럼 일단은 주제를 설정을 해놓고 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데, 자, 보자. 여기 이제 이게 주제문이다. 이게 주제문이면 이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주겠노? 1번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단 말이야. 됐지?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이래 생각할 수 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첫 번째에 보면 만약에 자, 주제를 이렇게 정해놨다, 그지? 주제에 이래 있어. 항상 주제는 쌤이 준다 했으니까 화제하고, 뭐지? 화제하고, 그 다음 플러스 핵심어. 자, 이 두 가지를 주제는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이걸 설명할 때, 자, 첫 번째, 뭐지? 우리가 사과, 그 다음 두 번째, 뭐? 배, 그 다음 세 번째가 뭐? 자, 복숭아란 말이야, 이렇게. 그지? 근데 이 출제하시는 분이 이 다음에 와야 될 얘들을, 맞지? 여기에다가 블랭크를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잘 생각해봐. 여기에서 특정한 단어를 빼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 포도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단어에서 블랭크를 만들어 버리면 빈칸이 되는 거고, 맞지? 이거를 문장 전체를 통틀어서 올려버려, 이렇게. 됐나? 여기다가 제시문을 딱 갖다 놨는 거야,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문제의 속성을 파악을 해야 돼. 빈칸이 왜 만들어지겠어? 빈칸이 예를 들고 있는데 그 예를 중에 하나를 빼내놓고 만드는 거. 이게 원래 탭스 형태거든. 빈칸이 핵심어가 많단 말이야. 그치? 예를 다 주고. 근데 주제문을 가운데 딱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원래 빈칸은 두 가지 유형이라. 하나는 주제를 가지고 빈칸 만드는 거. 그 다음, 지금처럼 예를 가지고서 빈칸 만드는 거. 근데 이 유형은 여기 들어가야 될 게 문장이라는 거야. 위로 이렇게 끌어올리지, 그지? 그러면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문장은 어떤 관계가 형성되느냐? 자, 이 부분이 기억날 거다. A에서 B로 끝난 문장이 있다면 그 다음 문장은 반드시 앞에 걸 받아야 돼. 그리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키워드 뒤에 던지고 또, 자, 이거 받아가지. 그 다음에 던진다, 이렇게. 됐지? 그럼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야.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제시문으로 올렸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 됐지? 그러면 제시문 자체가 원래는 지금처럼 이렇게 문장이었다는 거지. 이걸 위로 올린 거야. 그러면 제시문을 분석을 잘해야 돼. 이 분석이 정확하게 되는 것은 결국 집어넣는 위치를 찾아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분석을 해야 되느냐? 역시 연결고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 됐지? 연결고리를 찾고 집어넣었을 때 앞에 거하고 그 다음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가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전체의 흐름을 물어보는 주제나 제목이나 뭐 이런 걸 찾는 문제가 아니고 앞의 문장과 다음의 문장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결국 그거는 뭐지? 주제가 아니라 주제를 부연 설명해주는 문장을 학생들이 예를 나타내주는 이런 것들, 그지? 이 예시를 나타내주는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그지? 주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야 돼. 자, 이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자. 여기서 이제 한번 올라가 봐. 그러면 제일 먼저 선생님이 일단 연결고리를 찾아라 했거든. 그럼 먼저 연결고리가 누구냐면 여기서는 this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와 이진 주어 아이가, 그지? 자, 주어가 this일 때는 앞에 문장을 뭐 할 때 쓰는 거고 부연 설명하는 거야. 자, 근데 주어가 만약에 that으로 와 있다. 이거는 뭐 할 때 쓰는 거지? 주어가 that이 되면 이건 결론이야. 그것은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 쓰는 거라. 그러면 주어가 지금 this이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 했던 말이 좀 추상적인 거거든? 그럼 당연히 뒤에는 어떤 것이 와야 되겠노?
구체적인 게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명사가 부정관사 어언을 데리고 올 때, 자, 이것은 생각해봐라. 이것은 사실이다 해도 되지? 근데 이거는 뭐라 그랬어? 이거는 심리적인 사실이다. 그럼 이 단어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됐니? 그럼 아주 이거는 구체적으로 예를 든 거라. 또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이오야. 자, 생화학적인 변화들에 의해서 change야, 그지? 이 변화된 것에서부터 나온다. 그리고 이것은 연관되어 있다. associate.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 분노나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럼 분노나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연관된 이 변화를 했으니까 그 뒤에 어떤 이야기를 부연 설명했으니까 이어서 스트레스나 앵거에 대한 관련된 변화들을 또 이야기하겠지, 그지? 앞에서는 어떤 심리적 사실이라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앞에서는 심리적 사실이 될 만한 이야기가 있겠지. 그건 추상적인 거겠지, 그지?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우리가 주제문이라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자.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시간을 사는 방법이야. 생각을 하는 거지. 바로 이 tense는 긴장된 협상, negotiation은 협상이다. 자, 긴장된 협상 도중에 middle of이란 말은 가운데니까 한참 협상을 하고 있는 도중에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산다. 이 말은 시간을 가지는 거지. 맞지? 그때 가장 좋은 간단한 방법이 뭐냐? 그건 단지 말을 뭐 해야 되겠노? 잠시 멈추고 말하면 되나 안 되나?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지. 이게 이제 주격 보호인데 여기에 to 있잖아. 그럼 여기도 사실은 to가 있었는데 생략이 된 거야. 그러면 사실은 주제는 설정이 됐어. 화제가 뭐겠니? 이 글의 화제가 협상을 하는 도중에 있어서 생각을 하기. 맞지? 이게 화제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한 핵심어가 뭐니? 잠시 멈춰서서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있어라. 됐지? 이게 핵심어란 말이야. 됐나? 그러면 이제 그 뒤에서 왜 이 말을 했는지 부연 설명 쫙 해 갈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올려서 확인해 보자. 자, 가보면 첫 번째 1번을 이제 보는데 우리가 보통 답은 몇 번이 많이 된다 있어. 이건 집어넣으면 3, 뭐, 4, 5 여기서부터 많이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3번에 한번 집어넣어봐. 3번에 집어넣었을 때 앞에 분명히 this를 연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봐라. 여기 보면 angry and frustrated라고 하는 단어가 일단 1번에 나오지. 맞지? 여기 한번 봐봐. 이 angry가 분명히 같은 단어 아이가 이 단어가. 그지? angry and frustrate 이 단어를 먼저 이 사람이 던졌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당신의 판단이 distort 뜻이 뭐지? distort? 왜곡됐다. 야, 이 표현 자체가 네 판단이 왜곡됐다. 굉장히 추상적인 거 같나? 느낌상 건 맞나? 그래서 판단이 추상적으로 판단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 라는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고 났을 때 몇 초죠, 그지? 몇 초의 시간을 가지라. 이와 같은 변화들, 이게 결정적인 거라. 봐봐라. 지금 3번에서 보면 이러한 변화들 했을 때 이 변화를 받기 위해서 2번의 변화가 있어. 1번에도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특히 얘가 단수로 돼 있나 복수로 돼 있나? 이거 복수로 돼 있지. 맞지? 그럼 변화가 한 개에 있어서는 안 되고 몇 개 있어야 최소 2개 이상 던져져야 될 거 아니야. 맞나? 그러면 너무 연결 안 돼. 봐라. 1번하고 2번 연결돼야 되고 2번하고 3번이 연결이 되는데 2번에서 3번을 갈 때 이 these를 받아갈 수 있는 것들이 복수형에 해당하는 명사들이 변화들이 없다는 거야. 단지 판단이 왜곡됐다.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밖에 없잖아. 됐어? 여기에 3번을 집어넣어 보자. 자, 3번을 집어넣으면 이제 확인을 해볼게. 맨 처음에 보면 3번에서 집어넣었을 때, 자, 집어넣었다. 그럼 요 this 있지? 자, 요 this가 받아가는 게 뭐겠니? 바로 판단이 뭐가 됐다? 왜곡됐다. 자, 이걸 받는 거야. 이렇게. 됐지? 자, 이거 연결하고 판단이 왜곡됐다. 자, 요 3번에 집어넣으면 이거는 심리적인 사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 분명히 뭐라 했어? 뭐가 있다 그랬어? 변화들이 있다 했지. 맞지? 그럼 이 변화를 받아가는 게 또 뭐겠어? 여기 있는 이거 받겠지.
됐지? 자, 그럼 이건 이렇게 받아갈 것이다 이 말이야. 분노하고 스트레스하고 연관된 변화, 이거에 대한 결과다. 그래 놓고 이러한 변화에 몇 초에 대한 시간을 가지는 것, taking. 자, 소멸하기 위해서야. 이것은 allow, 너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allow 해석 잘 알아야 돼. 이 allow라는 녀석이 나오면 여기서 잘라라. 이 주어가 사물이지, 그지? 주어가 사물이면서 allow가 나오면 이거 허락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이유로 해석해. 자,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이 말이야. 다시 해석해 볼게. 이러한 변화가 소멸하는데 몇 초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됐지? 몇 초의 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해도 되고, 몇 초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인해서 이걸 주어로 해석해. 당신은 좀 더 객관적으로 사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됐지? 아주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에 가면 테크닉이야. allow 자체가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허용하다, 허락하다가 돼. 근데 사물이 주어가 될 때는 allow를 뭐뭐로 인하여 또 뭐뭐 때문에라고 해서 주어를 살짝 이유나 원인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이해하기 더 쉬운 거라. 자, hence 그 다음 간다. 당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뭘 추구하냐? 순간적으로 멈추는 게 필요하다. 네가 답변을 하기 전에 멈추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을 토마스 제퍼슨을 통해서 또 예를 드는 거야. 자, 프릿 주장했다. 화가 났을 때 열을 세마라. 말하기 전에. 또 매우 화가 났다면 100을 세마라. 됐지? 그럼 세만다라고 하는 이게 뭐지? 몇 초에 뭘 갖는다? 시간을 갖는다. 역시 이해가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답은 몇 번이 돼야 되겠어?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이런 요령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자. 자,